증인이나 피고인 박성재, 이완규가 민정수석 김주현에게 전화를 건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김주현에게 연락한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다 연락했다니까요. 제가. 네.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전화하실 때 네. 개인 핸드폰 사용하셨습니까? 네, 개인 핸드폰에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김주현 그 민정수석의 핸드폰으로는 증인이 전화를 한 내역이 없습니다. 개인 핸드폰으로 했을 겁니다 아마. 뭐 비아폰을 쓰셨습니까? 비아폰 쓴 기억이 없는데요. 전 비아폰 거의 안 씁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 통화 내역이 남게 되어 있는데 아마 뭐 증인께서도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이 질문 받으셨겠지만 증인은 그 주장을 하시는데 증인과 김주현 민정수석 사이에 통화 내역이 전혀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14시 3분경 문자 메시지 보내셨는데 이거 내용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납니다. 누구한테 보냈나요?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증인이 보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추가 증거 순번 53번 김주현 참고인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김주현은 특검조사에서 12월 4일 15시경 증인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및 법제처장을 만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김주현에게 전화한 거 맞으신가요? 네. 3-9번입니다. 증거 순번 551번 이상민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네, 제시는 생략하겠습니다. 증인 조사 시에 피고인 박성재와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친분이 있는 관계는 아니라고 진술하셨습니다. 굳이 피고인 박성재를 사적인 저녁 식사에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그날은 이제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뭐 그날 안가에서 만난 장관님이나 민정수석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관님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다 공식 일정, 개인적인 일정이 다 취소되고 그렇다고 이제 혼자 집에 가 있기도 뭐하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마음도 뭐 싱숭생숭하고 걱정은 많고 그렇다고 뭐 다른 민간인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나마 이제 법조인들이니까 가까이 지내는 법조인들이니까 만나서 그냥 신세 한탄도 할 겸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나게 된 겁니다. 다른 국무위원이나 수석들은 부르지 않으셨는데 피고인과 민정수석 김주현에게만 연락해서 모이자고 한 특별한 이유 있으신가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래도 심적으로 제일 가까운 분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연락을 한 거죠. 증인은 이전에도 삼청동 안가 모임 참석자들과 사적으로 만나서 모임 가진 사실 있습니까? 김지현 민정수석은 저하고 이제 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요. 뭐 한두 번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뭐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자주 만나는 사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박성재 장관님은 이제 법조 선배님이시고 워낙 존경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입각을 계기로 해서 가끔씩 뵙게 된 사이고 그다음에 이완규 법제처장님은 이제 거의 저랑 같이 입각 시기가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자주 이제 뵙게 된 사이죠. 증인은 저녁 식사 모임 계획할 당시에 참석 인원들이 모두 법조인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참모로 근무하는 인물이라는 점 인식하고 계셨나요? 뭐 특별한 인식은 안 했습니다. 뭐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이랄 것도 아니고 이완규 법제처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즉흥적으로 나온 얘기였고요. 나오면서 이제 법조인들이 그나마 그 정도 생각나는 사람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뭐 집단으로 만날 것도 아니니까 3, 4명 정도 생각을 해서 얼핏 생각나는 사람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제가 이완규 처장님한테 말씀드린 분이 두 분이었기 때문에 두 분한테만 그냥 추가로 전화를 드린 겁니다. 과거에 삼청동 대통령 안가 이용해 보신 적 있으셨나요? 없습니다. 굳이 약속 장소를 대통령 안가로 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정한 건 전혀 아니고요. 모임 장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전화를 한 게 이제 김지현 민정수석님이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김지현 수석님까지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장소를 어디로 할까요? 했는데 장소가 적절한 데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김지원 수석님께서 자기가 생각을 좀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뒤늦게 장소에 관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비서실을 통해서도 연락이 왔고 저한테도 연락을 직접 주셨던 것 같은데 안가를 쓸 수 있으니까 어디 음식점이나 식당에서 오늘 만나면 사람들 눈에도 띄고 주목을 받을 테니까 거기서 그냥 조용히 도시락이나 먹고 가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김지현 민정수석이 증인의 비서실 말고 증인의 개인 핸드폰으로도 삼청동 안가를 약속 장소로 잡았다라는 전화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역시 지금 그 통화 내역도 남아 있지 않거든요. 증인은 그 사유를 모르시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텔레그램 통화를 서로 하신 건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기억이 모르겠습니까? 없습니다. 네. 증인 사무실에서 출발하셨다고 하셨는데 관용차 타고 가셨나요? 네. 삼청동 안가 주소는 어떻게 아셨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기사가 알아서 운전관이 했으니까. 알아서 네. 갔나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연락이 공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이완규 처장님, 박성기 장관님도 다 비서실로 공식적으로 아마 민정수석실에 연락을 했다는 것 같고 제 비서실로도 공식적으로 연락이 왔기 때문에 뭐 행선지를 다 기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 3-15번 묻겠습니다. 안가 들어가실 때 어떤 과정 거쳐서 이용하셨나요? 뭐 특별히 과정이랄 거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들어갔던 것 같아요. 곧바로 입장하셨나요? 네? 증인께서 들어갔을 당시에 안가 내부에 누가 있었나요? 입구에 누가 한 명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직원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석자 중엔 제일 먼저 도착하신 건가요?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예, 3-17번입니다. 삼청동 대통령 안가 내부 구조와 크기, 면적, 실내 가구 배치, 참석자 위치 등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판사님, 이 부분은 뭐 안가의 CCTV까지 지금 비공개 대상을 하는데 굳이 뭐 면적이나 위치나 뭐 생략하겠습니다. 네. 물을 필요가 있는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네. 3-18번 제시하겠습니다. 피고인 이완규가 조사받으면서 작성한 안가 좌석 배치도입니다. 증인의 기억과 일치하나요? 기억이 전혀 없는데요. 김지원 수석이 제 옆에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저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옆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네, 긴 테이블이 있고 네. 저 상단 좌측 상단에 그러니까 출입문이 있고 이렇게 긴 테이블에 네 분이서 앉고 한정아 비서관이 좀 옆에 떨어져서 따로 앉았다. 뭐 이런 취지 같습니다. 저 위치까지는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잘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네. 증인은 경찰 조사 시 삼청동 안가 CCTV에서 확인되는 한정화를 보고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누군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셨습니다. 그날 한정화 초면이셨나요? 네, 생전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피고인 이완규 주장에 의하면 한정화 법률비서관은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갑작스럽게 오게 된 것이고 증인도 그날 한정화를 처음 보았다고 증언하셨는데 증인은 삼청동 안가에서 증인 다음으로 도착한 한정화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그분이 저 바로 다음에 왔던가요? 저 기억이 명확치 않네요. CCTV 순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누군가 했던 것 같은데요. 안가 네. 들어갈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갈 때도 그 안가 관리먼지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다음에 누가 하나 보였던 것 같기도 한데 누군지는 잘 처음 보는 사람들이어가지고요. 기억이 명확치 않습니다. 한정화는 증인을 보고 알아보던가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 드릴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안가 CCTV에 의하면 증인이 18시 32분경, 한정화가 33분경, 김주현이 39분, 이완규가
44분경 박성재가 52분경 각 현관 입구를 통해 입장합니다. 결국 증인과 한정화 두 사람만 약 5분간 안가 내부에 함께 있었다는 것인데 초면인 한정화와 어떤 대화 나누셨나요? 그분과는 대화를 나눈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한정화가 어떤 용무로 왔는지 말 안 하던가요? 그분은 스쳐만 봤고요. 저는 이제 안가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가봤기 때문에 안가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잠깐 스쳐만 지나갔고요. 한정화가 별도로 자신을 증인이나 박성재, 이완규에게 소개하거나 김주현이 한정화를 증인에게 소개하는 등 절차가 있었나요? 그런 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거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있었으면 기억을 했을 텐데요. 네. 증인의 입장에서는 미리 만나기로 한 박성재, 이완규, 김주현 외 불청객이라고 할 수 있는 한정화가 방문한 셈인데 김주현으로부터 한정화를 데리고 갈 것이다 또는 한정화가 따로 도착할 것이라는 연락 전혀 받지 못하셨나요? 네. 한정화에게 식사를 하고 가라는 것은 누구의 제안이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박성재, 이완규, 김주현과 어떤 대화 나누셨나요? 그 이제 뭐 짧게 있었습니다. 뭐 도시락 준비된 도시락 먹고 가는 정도인데 이제 기억나는 게 별로 없는데 그 뭐 계엄에 관한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계엄 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특히 이제 김지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용산의 대통령님하고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니까 뭐 따로 아는 것 좀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뭐 묻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정화는 듣고만 있었나요? 그분이 어디 있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그분이 무슨 얘기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안가 회동 자리에서 비상계엄 이후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 있었습니까? 대응 방안 뭐 그런 거는 대응이라고 할 게 뭐 없죠. 뭐 그런 논의 자체는 없었고 주로 어떻게 된 거냐. 뭐 좀 그 전에 무슨 낌새라든지 뭐 이런 걸 알고 있었던 게 뭐 있느냐. 용산에서 뭔가 좀 색다른 움직임이 있었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계엄 이야기 나왔으면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근데 사실은 정인이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은 알고 있을 거고 아마 정인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느냐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이 묻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근데 그 당시 12월 4일이면은 지금 비상계엄에 따라서 지금 전국이 난립니다. 난리는 상태하고 언론에도 난리고 어떻게 할 거냐가 뭐 할 게 있냐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어떻게 어떤 입장을 취할 건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뭐 관련된 장관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논의 아까 말씀하실 때도 보면은 박성재 장관이 다 전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네. 하나의 계엄에 따른 영향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란이 많은 상황 아닙니까? 당연히 비상계엄 이야기 나왔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앞으로 이게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아무 이야기를 안 했다는 그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를 한 게 없고요. 주로 이제 대체 어떻게 된 거냐, 갑작스럽게 왜 비상계엄을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한 거냐. 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지현 민정수석이 가까이 계시니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뭐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비상계엄이 대체 왜 하게 됐는지 물론 현장에 저도 있고 뭐 박성재 장관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선포를 하겠다는 거고 대체 그 원인이 뭔지 왜 하게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궁금했었죠. 그런 얘기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다 뭐 알고 있는 지식이 저나 뭐 별 다른 바가 없더라고요. 안가에서 있었던 시간이 대략적으로 몇 시간 정도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1시간 정도였을 겁니다. 1시간 40분에서 1시간 50분입니다. 제 도착 기준으로 아니면 마지막 증인 도착 기준으로 하면 거의 2시간에 가깝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짧게 느껴졌는데요. 어쨌든 제 느낌으로는 그냥 1시간 정도였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 시간에 그까지 이야기를 하고 딴 이야기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안가 회동 직전에 민주당에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민정수석 김주영과 법률비서관 한정환, 법제처장으로 2025년 4월 7일경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는 이완규, 판사 출신 행안부 장관인 증인, 탄핵소추에 직접 대응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 모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나 내란죄 수사 등에 대해 이야기하신 사실 없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계엄 선포된 지 24시간도 안 된 시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슨 탄핵이니 뭐 내란이니 뭐 이런 거 얘기할 경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자, 12월 4일 날 오전 10시 40분경에 중앙지검에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장이 접수되어서 속보로 전국 뉴스에 다 보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오후 2시 40분경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면서 역시 전국 뉴스로 전부 보도가 속보로 되었습니다. 증인 그런 기사는 알고 삼청동 안가 입장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기사는 제가 못 봤고요. 그다음에 그런 대응은 기본적으로 용산에 지금은 청와대가 됐습니다만 용산에 500명 가까운 대통령 비서관, 수석비서관 그런 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런 대응은 다 거기서 하는 것이지 장관들이 거기 모여서 그런 대응을 하겠습니까? 아니 저는 일반 국민들도 그 당시 그 뉴스는 다 보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행안부 장관이신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는 것과 내란죄 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당시 제 특별한 기억은 없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그 언론 보도는 제 법정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 방에서 TV를 일체 보질 않고 저한테 비서실에서 따로 올라오는 보고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 보고를 했었으면은 제가 알았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따로 보고를 안 했으면 제가 아마 그때까지는 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삼청동 안가 그 당시에 내부에서 뭐 탄핵이나 뭐 내란이라는 것은 뭐 그냥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지 그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화될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12월 4일이요?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럼 삼청동 안가에 모였던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 중에서는 뭐 뉴스 푸시 앱 같은 거 설치해서 뉴스가 자동으로 전송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신 분도 계실 거고 할 텐데 그 삼청동 안가에서 1시간 40분에서 약 1시간 55분 가량 체류하는 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전혀 대화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뭐 내란이나 뭐 무슨 탄핵 이런 얘기는 제 기억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거를 뭐 장관 서너 명이 모여서 대응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럴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얘기를 하려면은 뭐 1시간 가지고 될 리가 없겠죠. 뭐 자료나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비서들이라든지 뭐 자료가 있어야지 뭘 가지고 얘기를 하지 뭐 4명이서 모여가지고 뭐 그건 너무 저는 속된 말로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뭐 4명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거기서. 3-20